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예성님께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행님, 소소한 고민 제보 해보고 싶습니다. 제 급여 세후 550만원에서 식비는 얼마 정도로 소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근데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나? 돈을 저만큼 벌면 사실 뭐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요? 월급 적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객관적으로 많은 편이죠. 저분이 나이가 이제 현재 31살 아닙니까? 31살. 그러면 이제 30대 초반에 저 정도면 최상위권인데? 최상위권. 예. 사실 저 정도 돈 벌면 좀 쓰고 살아도 됩니다. 좀 쓰고 살아도 돼. 예. 서울에서 자취하는 분들 중에서 저만큼 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예. 없어요, 이게. 저 정도 벌면 사실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말씀 안 드려도 크게 사는데 걱정 없기 때문에 뭐 250 쓰라도 300이 남으니까. 보통 자취생이 뭐 달에 250이면 진짜 많이 쓰는 건데 뭐 그렇게 해서 300이 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딱히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근데 저한테 사연 보냈기 때문에 일단은 월세 공과금 72. 아, 월세 좀 비싼 데 삽니까? 월세 공과금. 제가 보니 공과금이 많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72만원. 근데 이거는 고정비용이라서 좀 비싼 데 사는구나. 우리 예성님이 그 주안동 사시, 주안동이 제가 알기로 월세가 싼 데라고. 투룸 사시나, 투룸? 저 인천에서 57이면 투룸 구할 수 있지 않나요? 보자. 주안동 투룸. 월세. 맞네. 투룸이 이 정도 하네. 아, 그렇구나. 아, 집이 많다고요? 혼자 사는데 좀 집이 많으시구나. 인천이 좀 특이한 게, 그, 스리룸 오피가 많아요. 인천이. 제가 알기로 여기가 투룸도 많은데 빌라하고, 구축 빌라하고, 오피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오피라고 하면 이제 한 10평짜리 미만 있죠. 기다란 거 있죠. 예. 보통 원룸 같은 건 오피가 많은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 투룸, 쓰리룸 오피가 많아요. 예. 조한동이 그게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확실해요. 이게 보니까 여기 신축 쓰리룸 오피가 비싸네. 월세 5천에 보증금 5천에 월세 150. 많이 올랐다. 확실히 오피가 많네요. 이 종류. 오피의 성지네 거의. 나머지는 그럼 모아요? 나머지 돈은 모읍니까? 나머지 돈은. 예. 근데 뭐 딱히 제가 건드릴 게 있나 딱히. 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나요 이게? 음, 야, 오피도 좀 비싸네 이게. 10비요? 그러니까 10비가 얼마 나간대 10비가? 10비가 얼마 나가죠? 제가 보니까 배달을 많이 시켜 먹네. 예, 이게 보면 그런 게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랄게. 보통 요식업 하는 분들이 집에 가면 해먹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집에 가면 요리를 안 해요. 왜냐? 밖에 지긋지긋하게 요리했는데 집에 오면 하고 싶습니까? 이분은 사람이야, 사람. 예. 요리가 생각보다 고강도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40 정도 나오. 그럼 많이 나오는 게 아닌데요? 제가 뭐 건드릴 게 없는데요? 아니, 뭐 40 나오면 많이 쓰는 것도 아니네요. 예. 뭐 차 있습니까? 뭐 차 굴리시나? 차를 굴려도 되는데, 550이면. 차를 굴려도 되잖아, 이게. 충분히 유지가 가능한데. 외차만 아니면. 40이면 엄청 많이 나온다 볼 수도 없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님한테 요리를 하라고 말씀드려도 좀 거시기 한 게 뭐냐면, 이미
그 밖에서 요리 하느라 몸이 피곤한데 집부터 마련하고 싶다고요? 마련하시면 되죠, 집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인천에 쭉 살 건가 아니면 내가 나중에 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냐? 이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여기 동네 쭉 살겠다고 생각되면 집을 알아봐야겠죠. 집을. 예. 요즘에 인천 쪽 전선이 위험하다 보니까 이쪽이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쪽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여기가 전세 사기의 본고장이고 전세 사기. 예. 청년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터진 것입니다. 전국에서. 대박으로 터진 것이죠. 그래서 이 동네 전세 위험하다고 이미 소문이 쫙 깔려가지고 그러면 제가 뭐 딱히 건드릴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 사연이 아니야, 이게. 봐봐. 식비 이미 잘 쓰고 있고, 딱히 뭐 돈 낭비하는 것도 없고, 돈도 많이 벌어요. 차도 안 걸려. 그럼 제가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좀 여유롭게 먹으세요. 뭐냐면, 배달 음식 님 좀 먹어도 돼. 왜냐하면, 니 같은 분들이 많이 시켜 먹어야 배달 나이도 먹고 살죠. 왜냐하면, 제가 보통 배달 시켜 먹는 거 안 시켜 먹는 이유가 뭐냐면, 월급이 적은데, 버는 게 적은데 배달 시켜 먹으면 남는 게 없으니까 뭐라고. 이분 돈을 많이 벌잖아, 이게. 돈을 많이 벌면 좀 시켜 먹어도 되죠. 왜냐하면, 그, 님이 하는 일이 힘들잖아, 이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좀 쉬어줘야죠, 이게. 그 집에서 편하게 쉬고 충전해야 내가 나중에 이제 출근해서 일을 하더라도 편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이분 하는 일이 굉장히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 중국집 주장 알죠? 중국집 주방장. 웍 돌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그 중국 주방법에 있잖아요. 그 동그란 그 프라이팬 있죠? 웍 같은 거. 그걸로 이제 맨날 이제 짜장면 만들고, 짬뽕 만들고, 탕수육 만들고, 양장피 만들고. 예,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예. 저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예,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저거 배우다가 도망가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런 사람도 있지 않나요? 이게, 저 중국집 이거 주방장 이거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배우러 와. 근데 몇 번 하는 거 보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간다거나 자기가 직접 해보고 팔에 알비어가지고 그만둔다거나. 이게 그런 거 많거든요, 이게. 예, 배우다가, 저 인생 선배 아닙니다. 저한테 뭔가 많은 걸 바라지 마십시오. 예, 저기 힘이 좋아야 돼요. 예, 팔 힘이 좋아야 돼. 그리고 힘이 좋은 사람도 오래 하면 좀 지칩니다, 이게. 백년지 90하면. 혹시 여자분들 배우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 여잔데, 이거 중국집 주방장 요리 자신 있다. 나 중국집 주방장 되는 게 소원이다. 이런 분 있어요, 여자분들이. 나 여자 웍들이 못 봤어요. 난 그밖에 못 봤어요. 뭐야, 흑백 요리사 그 누구야. 그 여자분밖에 못 봤어요. 그 중식 그분. 그분은 일반 여자분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라서. 그분 말고는 일반 여자분 중에 웍 돌린 사람이 있나, 그게. 그분 말고. 중심 마녀, 중심 마녀. 그분이 오리지널이에요. 정기성 그분은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그 중심 마녀 그 서강이었어요. 이문정 셰프님. 그분이 오리지널이에요. 그분이 진퉁 그 웍이에요. 그, 딱 보니까 그분이 그 딱 중국 요리 잘하는, 그 하는 분이 없어요. 여자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그분이 진퉁이에요, 진퉁. 예. 중심 마녀 그분. 그 이문정 셰프님. 다른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요리 엄도 못 낼 거야, 아마. 난 여자 셰프도 이거 엄도 못 내. 왜냐면 그게 팔스냅이 굉장히 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진짜요? 그분 아는 분이에요? 진짜로? 와, 오, 아시는 분이구나. 이 여자 키가 좀 작으시네. 홍보석이 같이 일했다고요? 그렇구나. 인맥이 있군요, 인맥이. 홍보석이 저기 송도에 있는 음식점이네. 맞나? 네.
저기 송도에 있는 음식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연이 좀 이상해요. 사연이 이상해. 많이 이상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님 소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일단 건강 문제하고 일단 집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주한동 뜨는 게 좋다고. 어차피 내가 지금 일터도 주한동이 아닌데 왜 주한동에 자꾸 살고 있냐. 예. 그리고 언제까지 이제 내가 어디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뭐 자기 소비하는 것 좀 점검해 달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마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아니, 그렇게 하지 마요. 이 뭐야 이거.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처럼 살아. 님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강박관념 가지고 하게 되면 사람 지칩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너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님한테 중요한 거 뭐냐면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그냥 이거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뭐 건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뭐 소비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저축을 하는 건 좋은 건데 근데 또 너무 강박관념한 사람이 지칩니다.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좀 적당히 써도 됩니다, 님은. 예. 예. 써도 된다니까 이게. 그렇죠. 좀 시켜 먹어도 됩니다. 예, 시켜 먹어도 되고 얼마나 나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분은 일반 자취생들하고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왜냐? 일반 자취생이 거의 배 이상을 돌려 벌다 보니까 만약 이분이 한 200, 한 2, 30 버는데 뭐 배달시켜 먹으면 아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겠지만 이미 돈을 많이 벌어. 그리고 이분은 좀 써도 됩니다. 좀 써도 돼요. 예, 써도 돼.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그 동네 이상한 아가씨한테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예, 그런 거예요. 배달 몇 번 더 시켜 먹어도 되고 뭐옷 같은 거 마음에 드는 거 너무 비싼 거 아니고 하나 사면 됩니다. 운동화 나이키 한 켤레 정도 사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동네 근방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이상한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네, 내가 데이트 비용을 돈 탈탈 털리고 감정노동 당하고 이거 안 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나한테 필요한데 더 쓰는 게 더 중요하죠 이게. 예. 거기에 많이 계시잖아요. 혹시 영상 올라온 거 봤습니까 예성님? 그, 그 38살 누님 썰 봤어요? 예. 그 동네가 터가 안 좋다고. 굉장히 좀 빛도 잘 안 들어오고 밤 되면 어두컴컴하고 그리고 각종 주점가 이제 어떤 그런 식금 그런 풍수영업이 몰빵된 곳이라서 예, 웬만하면 그쪽에 거주하신 분들은 그냥 안 엮이긴 좋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뭐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건데 굳이 쥐어짜낼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수익에 따라 뭔가 달라요. 수익에 따라. 한 600, 700 벌면 저 써도 됩니다. 600, 700 벌면 차 굴려도 됩니다. 근데 제가 꾸짖는 사람 누구냐면 200만 언저리 보는데 모은 돈도 없는데 할 거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그 사람들한테 뭐라는 거지. 이미 뭐 한 500 이상 버는데 저뭐 일도 힘들거든. 일도 많이 힘든데 그럼 내가 집에 와서 좀 쉬고 편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전문직부터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까? 그 시간만큼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쉬고 싶어가지고 그래야 내가 이제 나중에 출근해서 일을 하더라도 이제 좀 버틸 수가 있으니까. 예. 저분 한 일이 굉장히 순수 육체노동이에요, 육체노동.
저분 하는 일이. 네, 됩니다, 쿠마쿠마님. 그래서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세요. 지금 하던 대로 하십시오. 이거 제가 뭐 건드릴 게 없습니다. 이거 월세 공과금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월세 57, 공과금 15만원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네, 이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닙니다. 공과금 15만원이면. 늘상 나가는 거예요, 이게. 투룸이 57이면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요. 예. 뭐, 저 월급이 57이면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고. 뭐, 차도 안 걸리시고. 먹는데 뭐, 한 40만원밖에 안 쓴다. 이것도 사실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이분이 뭐,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뭐, 게임에 현질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게 있어야 돼. 뭐냐 하면, 제 생각에, 여러분, 제가 무조건 아끼라고 하지만, 돈을 일정 단위 버는 사람, 그런 게 뭔가 낙이 있어야 돼, 낙이. 뭐냐 하면, 우리가 돈을 모아둬라 낙이 있어야 돼. 우리는 이런 거야. 한 달 고생했으니까 내한테 좀 마음에 드는 운동 하나 사자. 비싼 거 말고 한 10에서 15만원 정도? 그 정도 한 켤레는 사야 뭔가 낙이라도 있죠. 신고 다니면서. 봄 됐으니까 내가 저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 저 한 번에 사자. 막 여자분이 이 정도 벌면 좀 써도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여자분이 막 이만큼 번다. 좀 써도 돼. 근데 이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국집이들은 락앤당 들고 와서 음식 들고 가는데 될걸요 아마? 됩니다. 되는데 굳이 들고 오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저분 들고 가도 돼. 저분 총괄 셰프이기 때문에 들고 가도 되는데. 근데 이게 중국 음식 사실 맛은 있는데 사실 건강에는 안 좋아요 이게. 건강에는. 예. 사실 중국 음식 많이 먹으면 다 살로 갑니다 이게. 살로 가. 왜냐하면 고칼로리에 기름기까지 있기 때문에. 초고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계속 먹으면 물리잖아 이게. 맨날 짜장면 그 기름 내서 달고 사는데 이게. 대파 먹으면 돼. 데펴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야. 여러분, 어릴 때 그, 이제 중국집에서, 아버지가 중국집 사장님이야. 거기서 나고 자란 친구가 짜장면 먹는 거 봤어요? 안 먹잖아, 이게. 여러분, 저분 하루 왼종일 그 짜장면 냄새나 이제 그 탕수육 냄새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분이에요. 집에 먹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그 예시장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예시장 아르바이트.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도 느끼는 건데 뭐냐면. 그 예시장 가면 음식 많잖아요. 막 예시장 알바하면 좋은 게, 야, 거기 가면 음식 마음대로 먹겠네 하는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근데 다 식었어요, 이게. 예시 딱 끝나고 먹는 거라서, 눅눅합니다, 이게. 엄청 눅눅해. 딱딱해. 탕수육도 이빨 부러질 것 같아, 먹으면. 고기도, 이 고기 씹는 게 아니라 막 타이어 씹는 것 같아. 왜냐면, 엄청 씹다 보니까. 맨날 먹을 맛이 없어요. 매주 먹다 보니까. 물려, 이게. 그럼 뭐 먹는지 아세요? 알바 오래 하잖아요. 컵라면 먹어, 컵라면. 그러니까 컵라면 밥말아 먹는다거나 라면 있잖아요. 채소에다가, 채소에다가 고추장 부어가지고 그냥 비빔밥처럼 먹어. 그렇게 먹는 사람도 많더라고, 고인물들 중에. 왜냐? 그니까 저 보기만 해도 징글징글한데, 징글징글. 근데 나도 오래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오래 하니까. 진짜. 예.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어떤 거 느끼는지 아세요? 그거 막 예시장 아르바이트 오래 하면요. 예시장 보면 특유의 기름 냄새, 그 냄새 막 오바이트에 들려요, 이게. 구역질이 나, 진짜. 식초 냄새나, 기름 냄새 맡도 막, 헛구역질 난다니까, 이게. 진짜로. 보통, 예시장 가면 한쪽에 그 조리실 있고, 그 냄새 난단 말이야. 예. 볶는 냄새 나는데 막, 이게 막 맨 처음, 맛있다 이 생각 드는데, 이 생각 드는데, 이제, 계속 맨날 놨다 보니까, 어떨 때 막 진짜 헛구역질 나, 진짜.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맨날 냄새 맡으면? 당연히 싸겠지, 이게. 그리고 보통 전날 만든 재료는 버려야 됩니다. 예성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거죠. 이 재료라는 게 이제 오래 지나고 못 써요, 이게. 예. 오래 지나고 못 써. 왜냐?
맛이 차이가 확 틀려 지금. 특히 저는 중국집 음식은 그날 나온 재료를 써야 되는데 맛없는 데 보면 냉동 쓰잖아. 냉동 쓰면 맛이 딱 티가 나 이게. 티가 난다니까요. 그 사람들 모를 것 같아요. 딱 압니다 이게. 좀 고인물들. 예. 야채나 이런 게 식감이 딱 틀리면 아 여기 맛 변했네. 안 가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날 바로 들어온 거를 바로 손질해가지고 써야 돼. 근데 그게 남을 수 있잖아. 남은 걸 다시 다음날 팔 수 있겠습니까? 못 팔지 않습니까? 그럼 가지고 가야 돼 이게. 누군가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제 들고 오는 거죠. 그거 들고 오는 까지 뭘 아는 사람 없어요. 이게. 어차피 버려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싸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시 아르바이트 할 때도 있잖아요. 남는 거 가져가라 그래. 남는 거. 근데 가져가겠습니까? 냄새 막 하루 왼종이 많은데 이게. 하루 왼종이 많은데 가져가겠어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예시장 2단전이잖아요. 엄청 많이 남아 막 그 과자 이런 거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비닐로 담아가지고 뭐 먹고 싶으면 가져가든지 이렇게 얘기해. 먹고 싶으면 안 가져가 근데 안 가져간다니까 이게. 워낙에 대량을 만드니까 무조건 남습니다 이게. 무조건 남아. 근데 이거를 또 다시 재탕할 수 없으니까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쿠키랑 빵, 뭐 샌드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많이 남아요. 그러면 그런 거 이제 뭐 챙겨 가져가도 야, 저 가져오고 싶냐? 다 가져와 그냥. 근데 안 가져가 이게. 아무튼 좀 써도 됩니다. 예성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너무 쥐어짜내지 마세요. 너무. 그래도 뭐 저축 한 350 이상 하잖아 이게. 아, 최상위권 여러분. 저축 달에 300 이상 하는 사람 얼마나 이렇게 대기업도 없어요. 요즘 대기업도 달에 300 이상 모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대기업도 많이 나와야 150이야. 저축 많이 150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써도 돼요. 좀 더 써도 돼. 대신에 이제 이상한 데 빠지면 이상한 데 뭐 현지나 도박. 그리고 그 동네 아가씨야 안 엮이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런 거 말고 예, 뭐 술 몇 잔 먹고 하는 거 괜찮아요. 스트레스 풀어야죠 이게. 예. 그리고 돈거래 같은 거 하지 말고 괜히 막 돈 빌렸다가 이제 돈 떼이지 말고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한동 동네 아가씨하고 안 엮이는 거. 예, 그 동네 외로워서 그 동네 아가씨 어떻게 한번 예, 알죠? 예. 웬만하면 돈을 모아서 나중에 목돈 쌓이면 그 동네 떠나가지고 나중에 그 집을 구하시기 바랄게요. 난 그 동네 뜨기를 너무나도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저 동네가 또 못 뜨는 게 그런 거예요. 인프라가 좋거든. 인천의 중심지다 보니까 인천의 또 메인 상권이다 보니까 또 뜨기 싫은 거야. 이게. 인프라가 막 낙후되고 하면 뜰 텐데 저희가 교통도 엄청 좋거든 이게. 교통 좋다 보니까 아 송도는 좀 빡센데 송도는 좀 많이 빡센데요. 송도는 돈이 많아야 될 텐데요 이게. 가실 거면 저 부평도 별론가? 인천에서 조용한 동네 어디죠? 조용한 동네가? 아 검단 쪽으로 가시면 좋겠는데 검단은 그나마 좀 조용하죠. 근데 검단 비쌀 것 같은데 검단도 신도시라 가지고 아무튼 네, 그 동네 빨리 탈출하시기 바랄게요. 예. 뭐 제가 딱히 건드릴 게 없네요 이 사연이. 예, 딱히 뭐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게. 아 그래요? 검단하니까 우리 저 한 분 생각나네요. 아 아무튼 그러니까 너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좀 더 써도 됩니다. 여기서 좀 뭐 더 사 먹어도 되고 뭐 마음에 드는 뭐 옷 같은 거 더 사도 됩니다. 예, 너무 쥐어짜내지 마시고 예, 너무 강박관념 하지 마요. 여러분 너무 막 돈 저축 더 해야겠다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문제야. 예. 그러니까 월급이 적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이분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막 쥐어짜내가는 사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일이 힘든데
몸도 많이 갈아놓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그럼 뭔가 낙이라도 있어야죠. 거기다 이분 같은 경우에 뭐 인천이 고향도 아니고 이분 부산이거든 고향이. 타지에 멀리까지 왔는데 그럼 뭔가 좀 즐거움도 있어야죠. 예. 일단 조심해야 되는 건 일단 거기서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일단 첫 번째 그 동네에서 시비 걸리면 안 돼. 저분이 저 동네에 있다가 좀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예. 시비 많이 털려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저 동네 웃긴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걸어가는 사람한테 시비를 거나봐요 이게. 난 그런 거 처음 봤거든 이게. 내가 째려본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거 조심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동네 아가씨 조심하고 세 번째는 노름 조심하고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동네 사람하고 엮이지 말 것. 아무튼 오늘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